할머니, 오늘도 산책 나가세요? 동네 아이가 건넨 이 한마디를 들었을 때 74세 김말순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집 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자신이 이제는 동네 아이들에게 매일 산책하는 할머니로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었죠.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2년 전 어느 봄날 아야,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무릎에서 느껴진 작은 통증.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작은 아픔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6개월 후 말순 할머니는 하루 종일 집 안에서만 지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당 쓸기, 이웃 방문, 노인정 모임, 평생 당연하게 해왔던 모든 일들이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가족들은 걱정했지만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랐고, 친구들은 처음엔 안부를 물었지만 점점 연락이 줄어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구나.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년 후 같은 할머니가 매일 아침 동네를 걸으며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에 굴복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낸 것이었죠.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특별한 치료법이었을까요? 비싼 수술이었을까요? 아니면 신기한 약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답은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몸 어딘가의 아픔 때문에 예전만큼 활기차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작아지는 자신의 세계가 답답하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김말순 할머니의 이야기에 깊이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투병기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을 찾았는지, 어떻게 포기해서 도전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는지에 대한 진실된 기록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가 거창한 것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아주 작은 한 걸음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5분짜리 산책 말이에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도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딱히 어느 날이라고 기억나지도 않아요. 그냥 어느 날부터였어요. 시장에 다녀오면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아야 소리가 절로 나오는 정도였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니까 이런 거겠지. 몇 년 전부터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긴 했는데 그냥 파스 하나 붙이고 따뜻한 물에 찜질하면 나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통증은 더 깊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하고 비 오는 날엔 더 심하게 아프더라고요. 무엇보다 가장 힘들었던 건 예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일들이 하나씩 어려워진다는 거였어요. 그땐 몰랐어요. 그 조용한 통증 하나가 내 삶 전체를 천천히 그리고 무섭게 멈추게 만들 줄은요. 건강할 때는 몰라요. 몸이 불편하다는 게 단순히 아프다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줄어든다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갈 수 없다는 것, 심지어 내가 누구인지도 헷갈리게 만든다는 걸 말이에요.
아침마다 마당을 쓸던 내가 어느 날부턴가 마루에 앉아서 창밖만 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좀 쉬자. 무리하면 더 아프니까.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어느새 나는 움직이는 사람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 그리고 조심스러운 사람, 결국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집 앞 계단을 아무렇지도 않게 뛰어내렸는데 이제는 계단을 보면 먼저 한숨이 나와요. 어떻게 내려가지? 넘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가까운 이웃집에도 잘 안 가게 되고 매일 갔던 노인정도 끊게 됐어요. 단지 무릎이 아프다는 이유 하나로요. 처음엔 핑계였어요. 오늘은 무릎이 좀 아파서 다음에 갈게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핑계가 진짜가 되어버렸어요. 가장 속상했던 건 손자가 놀아달라고 했을 때였어요. 예전 같으면 마당에서 술래잡기도 하고 같이 동네 한 바퀴도 돌았는데 이제는 할머니 무릎이 아파서 안 되라고 말하는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하더라고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무릎 때문에 포기한 건 걷기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즐거움, 그리고 내 자신이었다는 거리요.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른 문제들도 생겨났어요. 잠도 잘 안 오고 식욕도 떨어지고 하루 종일 TV만 보니까 머리도 멍해지더라고요. 몸이 약해지니까 마음도 함께 약해졌어요.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라고 말하지만 마음이 아프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잘 몰라요. 나는 그때 몸보다 마음이 더 무너지고 있었어요. 무릎이 아프니 시장도 멀게 느껴지고 무릎이 아프니 친구와의 약속도 부담스럽고 무릎이 아프니 그냥 나라는 사람이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예전에는 동네에서 부지런한 말순씨로 통했거든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마당 쓸고 텃밭 가꾸고 반찬도 많이 해서 이웃들과 나눠 먹고 그런데 이제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사람들이 말순씨 어디 아프세요? 라고 물어봐도 대답하기가 부끄러웠어요. 그냥 좀 쉬는 중이에요. 이런 말밖에 할 수 없더라고요. 그 무렵엔 거울을 보는 것도 싫더군요. 초라하고 지친 얼굴이 낯설었어요. 나도 한때는 부지런하고 밝았는데 그 생각이 마음을 더 아프게 했죠. 잠자리에 들 때가 가장 우울했어요. 오늘 하루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 내일도 똑같을 거라는 생각이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이었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몸의 고통은 참을 수 있었는데 마음의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왜 사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아이들한테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우울하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그냥 괜찮다, 괜찮다 하면서 혼자 버티는 게 전부였죠. 그 아픔을 가장 잘 보여준 건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어요. 가족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전화는 와도 짧아지고 친구들은 괜찮냐고 한번 묻고는 바빠졌어요. 아들이 가끔 안부 전화를 걸어와요. 엄마, 무릎 아프다면서 병원은 가셨어요? 아니, 뭐 좀 나아졌어. 이런 거짓말을 습관처럼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은 매일 아팠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지만 그 아픔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픈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처음엔 걱정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피곤해하거든요. 또 무릎 얘기네 하는 표정을 짓는 게 보여요. 그래서 점점 입을 다물게 됐어요. 누구한테도 아프다는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만이 늘어났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자연스럽게 끊어졌어요. 말순이는 왜 안 와? 무릎이 아프다고 하더라. 그럼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 기억에서 서서히 지워져 갔어요. 가장 서운했던 건 아무도 제게 정말 괜찮은지 깊이 있게 물어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들 바쁘니까, 다들 각자 할 일이 있으니까. 그냥 괜찮다는 제 대답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우울해졌어요. 예전에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말할 사람이 없으니까 목소리마저 잠기더라고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오후 오래된 친구 영자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말순아, 왜 요즘 안 보여? 지난번엔 내가 없어서 모임이 썰렁하더라. 처음엔 그냥 그런 전화인 줄 알았는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내가 없어서 썰렁했다는 말.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걸 다시 느꼈어요. 영자는 계속 말했어요. 너 말이야. 항상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줬잖아. 요즘 모임이 너무 조용해서 재미가 없어. 무릎이 아파도 조금씩은 나와야지.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를 작게 만들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영자는 자기도 어깨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고 했어요. 우리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어?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더 아프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더 우울하고, 더 우울하니까 더 아픈 것 같고, 더 아프니까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이었던 거죠. 영자가 제안했어요. 우리 내일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걸어볼까? 무릎 아프면 중간에 쉬면 되고. 그날 밤 처음으로 다시 걷고 싶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파도 천천히라도 다시 밖으로 나가고 싶어졌어요. 영자의 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 시작점이었어요. 때로는 의사의 처방보다 친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더 큰 약이 될 수 있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날 밤 혼자 결심했어요. 내일 아침 5분만 걷자. 단 5분이었어요. 계단도 아니고 운동장도 아니고 우리 집 골목을 천천히 한 바퀴.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망설였어요. 정말 나갈까? 무릎이 더 아프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영자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없어서 썰렁했다. 그 말이 용기를 줬어요. 천천히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아, 그때의 그 신선한 공기. 집에만 있으면서 잊고 있었는데 바깥 공기가 이렇게 상쾌한 줄 몰랐어요. 처음 몇 걸음은 정말 힘들었어요. 무릎이 저릿저릿하고 걷는 내내 숨도 차고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돌아와서 샤워를 하고 마당에 앉았는데 마음이 조금 개운하더군요. 오늘 나는 5분을 걸었다.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뿌듯했는지 몰라요. 다음 날은 7분,
그 다음 날은 10분. 조금씩 시간을 늘렸어요. 물론 매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비 오는 날엔 무릎이 더 아프고 컨디션이 나쁜 날엔 5분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든 날엔 집 안에서라도 걸었어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도 난 걸었다고 스스로를 격려했죠.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변화가 느껴졌어요. 무릎이 완전히 나은 건 아니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덜 뻣뻣하고 걸을 때도 예전만큼 무섭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어요. 나도 할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루하루가 조금씩 밝아졌어요. 그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재활이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재활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되찾는 재활이었죠. 골목에서 걷다 보면 이웃이 가끔 인사를 건넸어요. 말솜씨 요즘 부지런하시네. 아침마다 산책하시는구나. 그 인사 한마디가 약보다 나았어요. 특히 김씨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6시에 나오셔서 오늘도 화이팅! 하고 손을 흔들어 주셨어요. 그분도 당뇨 때문에 매일 걸으신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서로 챙겨줍시다. 그렇게 말하면서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도 요즘 걸으시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라고 하셨어요. 내가 걷는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도 작은 자극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내가 이렇게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구나.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젠 그 통증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에게도 변화가 보였어요. 전화할 때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요즘 뭔가 달라지신 것 같아요. 목소리에 활기가 있어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내가 걷는 게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가족들을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가 건강해야 가족들도 안심하고 내가 밝아야 주변 사람들도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걸음수를 세는 작은 기계를 샀어요. 아들이 인터넷으로 주문해줬는데 하루 2,000보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6,000보가 넘어요. 처음엔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목표가 있으니까 더 재미있더라고요. 오늘은 어제보다 100보 더 걸어볼까? 이런 작은 게임을 하면서 걸었어요. 아침마다 일어나면 뜨거운 물 한 잔, 이것도 중요한 습관이에요. 몸을 따뜻하게 해주면 관절이 덜 뻣뻣해져요. TV 보기 전에 무릎 스트레칭 5분, 인터넷에서 찾아서 따라 해봤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있더라고요.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는 간단한 동작인데 매일 하니까 움직임이 부드러워졌어요. 하루 3번 무릎 찜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전기 찜질기로 15분씩 해요. 따뜻한 온기가 통증을 많이 줄여줘요. 잠들기 전엔 조용한 음악 틀어놓고 다리 높이기. 베개를 다리 밑에 받치고 10분 정도 누워있으면 부기도 빠지고 피로도 풀려요. 이 모든 게 병원보다 더 효과 있었습니다. 물론 병원도 중요해요. 정기적으로 검진받고 필요하면 약도 먹어야죠. 하지만 일상 속 작은 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식단도 조금씩 바꿨어요. 칼슘이 많은 음식, 항염 효과가 있는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챙겨 먹기 시작했어요. 등 푸른 생선, 견과류, 브로콜리. 맛있게 먹으면서 건강도 챙기니까 일석이조죠. 무릎이 나았다고 말하진 못해요. 여전히 비 오는 날엔 아프고
너무 오래 걸으면 부어요. 하지만 통증을 관리할 줄 알게 되었고, 통증에 지지 않는 사람이 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의 변화였어요. 아픈 걸 어떻게 해서 아파도 할 수 있는 걸 찾자로 생각이 바뀐 거죠. 지금은요, 시장에도 다시 다니고 동네 경로당에도 일주일에 2번은 나가요. 오래 못 앉아 있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움직입니다. 경로당에서 만난 분들이 놀라더라고요. 말순 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걸음걸이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함께 가벼운 운동도 해요. 의자에 앉아서 하는 체조,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몸을 쓰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손자가 놀아달라고 하면 이제는 그래, 할머니랑 산책할까? 라고 말해요. 예전처럼 뛰어다니지는 못하지만 천천히 같이 걸으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이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될 거예요. 텃밭도 다시 시작했어요. 무릎을 꿇고 앉는 건 힘들어서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고 앉아서 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되니까요. 무릎이 다시는 예전처럼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걸 탓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 덕분에 내 삶을 다시 천천히 살펴보게 되었으니까요. 예전에는 너무 바쁘게 살았어요.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지금은 정말 중요한 것들만 골라서 해요. 그게 더 행복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무릎이나 다른 곳이 아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허리가 아프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아니면 마음이 우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아픈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아프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처음엔 5분부터 시작했거든요. 5분이 10분이 되고 10분이 30분이 되고 그렇게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가족이나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저도 영자가 없었다면 시작하지 못했을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같이 걸어줄래? 라고 말해보세요. 병원 치료도 중요하지만 일상 속 작은 관리가 더 중요해요. 스트레칭, 찜질, 규칙적인 운동. 이런 것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돼요. 무엇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게 중요해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함께 아파요. 하지만 마음을 먼저 챙기면 몸도 따라서 좋아져요. 나는 아직 할 수 있어.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자주 하세요. 혼자서라도 좋으니까 스스로를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작은 성취도 인정해 주세요. 오늘 나는 계단을 올라갔다. 오늘 나는 시장까지 걸어갔다. 이런 작은 일들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은 모르지만 아픈 사람에게는 하루하루가 작은 승리의 연속이에요. 그 승리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자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부모가 아프다고 말하면 병원 가세요라고만 하지 말고 함께 시간을 보내주세요. 저도 그랬지만 나이 들어서 아픈 건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외로움, 우울함, 무력감, 이런 마음의 아픔이 더 클 수 있어요. 엄마,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요즘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런 질문을 해주세요. 그냥 들어주기만 해도 큰 위로가 돼요. 가끔은 함께 산책도 해주세요.
부모 걸음에 맞춰서 천천히요. 빨리 걷지 말고 재촉하지 말고 그냥 옆에서 함께 걸어주세요. 무리하지 마세요라는 말보다는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세요라고 말해주세요. 똑같은 뜻이지만 받아들이는 마음이 달라요.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알아봐 주세요. 오늘 표정이 밝으시네요.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이런 말 한마디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부모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도록 신경 써주세요. 전화라도 자주 해주시고 가끔은 맛있는 음식도 갖다 주시고 나이 든 부모에게는 관심과 사랑이 어떤 약보다도 효과가 좋아요. 무릎이 아파서 멈췄던 나의 시간, 지금은 다시 흐르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빨리 걷지는 못하지만 이제는 길가의 꽃도 보고 이웃의 인사도 듣고 내 숨소리도 느끼며 걷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도 더 자세히 보게 됐어요. 봄에는 개나리가 피는 걸 보고 여름에는 나무 그늘의 고마움을 느끼고 가을에는 낙엽 밟는 소리를 듣고 겨울에는 따뜻한 실내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요. 아프기 전에는 너무 바쁘게 살아서 이런 것들을 놓쳤었는데 지금은 천천히 살면서 더 많은 걸 느끼고 있어요. 이제는 알고 있어요. 건강을 지킨다는 건 단지 몸이 덜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삶을 다시 바라보는 힘을 잃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혼자가 아니라는 것. 나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 이런 걸 깨닫는 거라고 생각해요. 혹시 지금 무릎이 아프신가요? 허리가 아프고 삶이 점점 좁아지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순 할머니처럼 아주 작은 걸음 하나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는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건 다시 걷기로 마음먹는 순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전만큼 빠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조금씩 천천히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여러분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요. 때로는 친구의 전화 한 통이, 이웃의 인사 한마디가, 가족의 관심 한 번이 우리 인생을 다시 움직이게 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아프지 않게 사는 것. 그게 지금 내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입니다. 하지만 아프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사는 것. 그것이 더 큰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순 할머니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5가지 인생의 지혜를 함께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시작의 힘을 믿으세요. 5분짜리 산책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시작이 반이에요. 둘째, 몸의 신호를 적으로 여기지 마세요. 아픔은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셋째, 관계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영자의 전화 한 통이 말순 할머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그런 소중한 존재일 수 있어요. 넷째,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예전에 건강했던 나와도 비교하지 마세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간 오늘의 나를 인정해 주세요. 다섯째, 나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겪은 아픔과 극복의 과정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주변에 몸이 불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그분께 안부 전화 한 통 드려보세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같이 천천히 걸어볼까요? 이런 작은 관심 하나가 그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여러분 자신이 몸의 아픔이나 마음의 외로움으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아직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습니다. 74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말순 할머니처럼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내일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가족에게 안부 전화를 하는 것, 아니면 집 앞을 5분만 걸어보는 것.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지금도 매일 아침 동네를 걷고 계십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프지만 그 걸음걸이는 누구보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알고 계시거든요. 자신이 걷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희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것을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변화로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사람.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지혜로워지고 더 따뜻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희망의 씨앗, 용기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요. 그리고 그 씨앗이 자라서 여러분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의 삶까지 밝게 비춰주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